자, 일단 지구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인데 여기서 볼 거는 이제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냥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면 돼요. 일단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읽어봐. 이건 뭐 도덕 문제지 뭐.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많이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지구온난화 생기고 등등 했겠죠.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여기 보시면 화석연료라는 게 나와 있고요. 일단 얘가 생명체가 유기화학물이 땅에 묻혀서 높은 열과 압력을 가서 에너지 자원이 됐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에너지 자원이 됐겠죠. 그러니까 일단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화학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바뀌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석탄이 있고 석유 있고 천연가스 있는데 일단 석탄은 언제 생긴 거냐? 식물의 유해가 땅에 묻혀서 땅 속에 묻힌 거예요. 그래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탄이 됐답니다. 그리고 석유하고 천연가스는 미생물이나 바다, 호수에 퇴적돼서 얘네들이 석유나 천연가스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얘는 육지생물이고 얘는 바다생물이기 때문에 석탄과 석유는 같은 곳에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좀 더 깊숙이 얘기하자면 얘는 고사리 화석이에요. 고생대의 고사리 화석이 석유가 된 거고요. 아니 석탄이 된 거고, 석유 같은 경우는 유공충이라고 하는 벌레예요. 하여튼 물속에 사는 이 벌레 새끼가 화석 연료가 된 겁니다. 어찌됐든 두 개는 같이 발견될 수 없다. 그리고 얘는 고체, 얘는 액체, 얘는 기체. 화석 연료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 됐죠? 거기까지. 자, 그런데 얘를 계속 써오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이거야.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대기 오염도 시키고, 됐죠?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환경적으로. 그 다음 매장 지역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에 많이 있죠? 이 거지 새끼들이 장난들 치면 서구가 올랐다 내렸다 하잖아. 그죠? 그리고 매장량의 한계. 좀 있으면 이제 다 고갈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고갈될 때가 오겠지. 그럼 더 이상 에너지 자원으로 못 써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못 쓰는 에너지 자원을 다른 걸로 대체해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거를 배운다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옆에 보시면 석유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화석연료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 5%도 안 돼요. 되게 적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조금 쓰고 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얘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다른 그림하고 섞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른 자료로 그림이 바뀔 수는 있으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쭉쭉쭉 떨어져요.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겠지? 이게 기억 니은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장량은 줄겠지. 됐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쭉쭉쭉 느는 건 뭐겠어? 당연히 사용량, 소비량이겠지. 됐냐? 저 찾을 수 있겠지, 인간적으로. 자, 그렇다면 누적량은 줄어들고 매장량은 줄어들고 있고 사용량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언젠간 고갈될 거다. 그지? 그럼 자료를 해석을 해보면 이게 고갈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야. 이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유 또는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뭐 여기 보시면 되고, 또 이제 55년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역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그때서부터 석유는 겁내 비싸진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뭐 타고 다니겠습니까?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바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님들이 이제 뭐 머지않아 한 뭐 10년 뭐 한 15년 후에 자동차를 뭐 바꾸신다 뭐 이런 거 바꾼다라고 했을 때 아마 가솔린 자동차는 길게 가야 20년일 거예요. 20년 내외에서 거의 없어질 겁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기업들도 지금 가솔린 자동차는 안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럼 뭐 이제 다 끝난 거지. 어찌됐든. 자, 그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들어야 될 게 원래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랑 원래 나눠서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다시 또 나눠놨어요. 얘를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지구과학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지구과학이 원래는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나눠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걸 안 나눠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이건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나눠서 학교에서 가르쳤다 또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다 그럼 나눠서 외우시고요. 이게 나눠지지 않았다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신재생 에너지의 뜻이 뭐냐 하면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이용하던가 아니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해서 이용하던가. 됐어요? 기존에 쓰는 걸 변환해서 이동하던가 원래 있었던 것을 재생 가능하게 에너지를 만들던가. 그래서 얘의 키워드는 뭐다?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하다가 신재생 에너지의 키예요.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해야 됩니다. 고갈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요 말 기존의 화학 에너지를 변환시켜 썼다. 이게 신에너지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생에너지는 여기 재생 가능한 에너지 형태로 변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다시 쓸 수 있는 형태로 갔다. 이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신에너지는 총 몇 개가 있느냐? 수소, 연료전지, 석탄, 액화 및 가스와 세 가지 있고요. 그 다음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해양, 지열, 폐기물, 바이오 졸라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때 얘를 외워야지. 멍청하게 얘를 외우면 안 되겠지, 그지? 어차피 반반이니까. 자,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또는 교과서에 설명되어 있는 게 지열, 해양, 수력, 풍력, 태양열, 태양광, 그 다음에 연료전지, 수소 요거. 됐죠? 딱 요거밖에 설명 안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 장단점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얘네들의 장점은 얘네 왜 나왔겠습니까? 환경오염 안 시키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고갈 안 되려고 나온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환경 문제가 거의 없어서 친환경적입니다. 다양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며 지속 발전 가능하다. 이게 여기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하면 일단 얘는 새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든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아직까지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즉 돈 많이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개발을 해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투자 비용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폐기물하고 바이오가 있는데 이건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옆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데 폐기물은 여러분 자유로 타고 내려가다 보면 공장 굴뚝 연기 같은 게 있어요. 목동 아파트 단지 옆에 보면 그게 이거예요. 열병합발전소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있죠? 그걸 태워서 난방으로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폐기물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농작물 이런 걸 뭐 태우거나 아니면 고체 연료로 만든다 이렇게 보이죠? 이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바이오 디젤이에요. 바이오 디젤이 뭐냐 하면 화석 연료가 아니라 사탕수수 같은 거를 액화시켜서 메탄올로 만들어서 그거를 디젤 연료로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저쪽 브라질이나 이쪽에서는 사탕수수 되게 많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많이 해요. 어찌됐든 그런 형태들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혹시나 바이오매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좀 달라. 바이오매스라는 들어봤냐? 바이오 에너지랑 바이오매스는 조금 달라. 바이오매스는 뭐냐 하면 해조류들 있지. 미역, 다시마 이런 새끼들. 걔네들 광합성 하냐 안 하냐? 미역, 다시마요? 다시마요? 헤이 병신아 해조류인데 이씨. 그럼 걔네가 뭐 이빨이 달렸어? 이 새끼야 뭐 거기 막 뭐 걸어다녀? 미역이 막 이렇게 막 잡아 이 새끼야? 광합성을 하는데 그 광합성을 할 때 뭐가 생기느냐?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역을 졸라 많이 키워야 되겠지? 그 정도 열을 만들려면 그지? 그게 이제 네덜란드나 그쪽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상당 부분 좋답니다. 어찌됐든 키우면 먹으면 되고 많이 만들어서 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대요. 근데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얘네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게 뭐냐면 진짜 현재 할 수 있는 거. 현재 화석연료를 대처하고 있는 애들. 됐어요? 현재 화석연료를 대처하고 있는 애들이 첫 번째로 나온 게 핵발전이에요. 핵발전입니다. 핵발전. 자, 이건 잘 들어. 내가 두누이 얘기했다. 여기서부터 발전 과정이 나오는데 발전 과정을 할 때 이름, 그림, 원리, 장단점. 그게 쉬운 문제다. 그림 보고 얘가 무슨 발전인지 알아야 돼. 그게 쉬운 문제니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나올 테니까. 근데 그림 봤는데 얘가 뭐지? 이름 몰라. 이거 못 풀어. 알지? 잘 기억해도. 자, 핵발전은 이름은 들어봤죠?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할 때 발생하겠죠. 이때 에너지를 이용하죠. 뭐예요? 질량 결성 때문에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걸 배웠어요. 수소핵융합 반응 배웠었죠, 그죠? 어찌됐든 이거는 핵융합하고 반대, 핵분열. 핵이 찢어졌을 때 여러 가지 막대한 에너지의 열이 나온다. 됐죠? 자, 이 그림도 잘 나올 수 있어요. 이 그림 나오면 좀 어려운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 동그랗게 돔 형태로 된 게 원자로고요. 이 원자로에 우라늄 원자핵이 있어요. 이 우라늄 원자핵에 느린 중성자를 빵 때려요. 빵 때려요. 그럼 이 새끼가 뽁 쪼개져요. 됐습니까? 작은 형태의 원자핵으로 쪼개집니다. 됐어요? 그리고 두세 개 정도의 중성자가 나와요. 됐습니까? 다시 큰 원자핵에서 작은 원자핵으로 쪼개졌죠? 이때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중성자도 두세 개 정도가 중성자가 같이 방출이 됩니다. 이 에너지로 물 대용은 되는 거니까. 됐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얘는 여기 앞에도 쓰여 있지만 느린 중성자예요. 그런데 얘가 부딪혀서 나오는 중성자는 빠른 중성자예요. 이게 뭔 차이인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쪼개졌어요. 그러면 이 중성자 새끼들이 여기에 빠바바바박 다른 우라늄하고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연쇄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 중성자가 빡 쪼개서 다다다다다닥 반응하면 죽을 때까지 해요. 됐습니까? 계속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겠지. 그럼 그걸 통해서 발생한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증기 돌려서 터빈 돌리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야.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결론은 이거야.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느린 중성자는 우라늄과 빡 때려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빠른 중성자는 못 만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니네가 이게 눈가를 보여서 그렇지 원자핵하고 양성자가 진짜 작아. 근데 그걸 어떻게 만나게 하는 거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의 다 비어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걔네들을 만나게 하려면 중성자를 느리게 해서 얘를 때리도록 조절해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게 기술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서 얘를 직접적으로 때리게 만드는 게 이 핵발전의 원리니까 얘가 때려서 중성자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빠른 중성자가 나오니까 이 새끼는 거의 만나질 않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느린 중성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됐어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이 얘기예요. 중성자의 그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거야. 얘를 속력을 느리게 해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게 감속제의 역할입니다. 됐죠? 그럼 내가 얘기했죠? 계속 빠바바바박 연쇄 충돌한다고? 그거 뭐 잘못해도 졸라 터지면 핵폭발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어해줘야죠. 그래서 제어봉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얘가 중성자를 흡수해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됐어요? 그게 제어봉이 하는 역할. 됐어요? 그러니까 감속제하고 제어봉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장단점 갑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뭐 거의 뭐 도덕 문제이기 때문에 장단점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장난이기 때문에. 일단 얘의 장점은 연료비가 저렴하답니다. 에너지 효율도 높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하대요. 자, 근데 문제는 장점 하나의 큰 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거죠. 이산화탄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단점 보시면 이 우라늄도 내장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언젠가 또 고갈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안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냉각수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걸 바다로 그대로 흘려버리면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것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방사능 유출 위험도 있고요. 방사성 폐기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핵발전소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틀려.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만 안 한다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와는 상관없고 폐기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물질은 배출해.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시켜. 됐냐 무슨 말인지. 틀리면 안 된다 이거. 지구온난화만 상관없는 거지 환경오염물질은 배출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환경오염 없다라고 외우시면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태양광, 풍력 이거 나와 있죠. 자, 태양광이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일단 태양광은 잘 나오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발전도 되겠고요. 일단 얘네들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잘 보시면 위아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그럼 어떤 게 P형이고 어떤 게 N형이야? 야,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어떤 게 P형이고 어떤 게 N형이냐? 뭐 내가 어떤 게 P형이고 어떤 게 N형이냐 물어봤더니 뭘 위에 거야 이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N형이고 누가 P형이냐고 이 새끼야. 아니 저 이씨 국어를 아니 문과 간다는 새끼가 이씨 답을 못. 위에 게 P형? 확실해? 자 틀렸어. 자 보세요. 문과 잘 갔어 그지? 빠이빠이. 자 그래서 자 얘는 뭐냐면 빛을 알갱이로 본 거야. 이 태양 이런 빛을 알갱이로 본 거야. 됐지? 알갱이로 본 거야. 이 빛을 알갱이로 봤어. 그래서 이 빛이 알갱이가 빵 들어오면 여기 있던 전자새끼가 어머 하고 튕겨 나가는 거야. 뽕 때리면 뽕 이렇게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그럼 전자가 나가지. 그럼 전자의 흐름이 생기지. 그럼 전류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맞지? 요걸 뭐라 그래? 광전 효과라 그러는 거야. 광전 효과 누가 얘기했다고? 넌 그 새끼밖에 없니? 아인슈타인 알았죠? 아인슈타인. 야, 뉴턴 아저씨가 이걸 발명했으면 이 새끼야 전기기관을 만들고 저거 만들지 미친 새끼가 전기기관을 만들어 그 앞에서 마 자 얘가 위쪽이 N형이고 밑에 쪽이 P형입니다. 왜? N형은 네거티브, P형은 포지티브. N형은 마이너스, P형은 플러스라 그랬지. 그럼 N형이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위에 있어야지. 빛을 때렸을 때 전자가 튕겨 나간다 그랬잖아 내가. 그럼 위쪽이 전자가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지?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다. 반대다. 내가 지금 반대라고 얘기했다. 모르면 안 돼. 근데 이것까지 심오하게 나오진 않을 거고 어찌됐든 그렇다고. 그래서 얘의 특징이 뭐다?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꾼다. 이게 태양광 발전의 핵심이죠. 됐습니까? 자, 장점 보시면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유지보수도 쉽고 자연에서 잘 얻을 수도 있고 됐죠? 뭐 장점 뭐 그냥 뭐야 이거? 아주 좋아, 그지? 좋아. 자, 단점 보세요. 이거 뭐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단점을 주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겠죠. 낮에만 되기 때문에 낮이 기냐 짧냐에 대한 영향을 받겠고 발전 시간이 되게 제한적이다. 그죠? 밤엔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설치 면적이 넓고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죠. 돈 많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빛을 만약에 이 태양전지가 좋아서 여러분 아파트 옆에 외벽에다가 다 하는 거야. 다 발라. 그럼 어떻게 돼? 반사돼갖고 눈깔 병신 되겠지, 그지? 다 반사돼갖고 눈 밝아갖고 어떻게 다닙니까? 그 반사 때문에 아무데나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거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풍력 봅니다. 풍력은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제주도를 가신다던가 아니면 강원도 가시면 이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 프로펠러. 얘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보시면 비교적 설치가 간단하고 설치 기간 짧고요. 전력 생산 단가가 야 이거 조심해야 돼. 뒤에서 계속 나올 텐데 전력 생산 단가가 저렴한 거랑 건설 비용이 저렴한 거랑은 다른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건설 비용은 들어가요. 근데 전력 생산 단가, 즉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태우려면 석탄을 사던가 석유를 사서 태워야 되는 거잖아. 그지? 얘 바람 사니? 아니지? 그러니까 단가는 적게 들어가겠지. 근데 이 건물, 이거 만드는 데는 돈 들어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그 차이니까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토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장점이에요. 자, 이제 단점을 보면 얘는 발전량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바람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부는지 얼마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신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이거. 그 다음, 가까이 가보시면 겁내 시끄럽고요. 그 다음, 왜 갑자기 새들이 여기 때려박는지 모르겠지만, 새 새끼들이 충돌해갖고 고장 많이 나죠. 그죠? 그리고 설치 과정에서 산림이나 자연경관을 훼손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있다. 됐습니까? 장단점 전리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양 전지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봐두세요.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태양 전지 판 봤죠? 아파트 옥상에 있지? 그 네모 판때기 큰 거가 이거예요. 어레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요거 하나 떼낸 거. 요걸 뭐라 그런다? 모듈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또 네모나게 하나씩 떼낸 게 있어요. 이게 셀. 그럼 이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PN 접합 다이오드. 됐습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크기 순서는 셀, 모듈, 어레이 이렇게 돼 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태양광 이 원리는 내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